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 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부여가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외교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에 봉사하는 자들이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에 대한 봉사자 또는 김일성파에 대한 봉사자, 김일성파는 제가 주사파를 이야기합니다. 로 전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작년에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판결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국제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징용공 배상은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는데도 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펴가지고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다가 결국 일본의 반격을 불러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 손해는 몽땅 우리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일본 한국 사람 중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가 지난 여름 한일 관계 악화된 이후에는 3분의 1로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이 언론이 선동하는 반일 캠페인에 보통 한국인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물론 일본에 있는 음식점이나 호텔도 손해를 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몰려오고 있는 중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손해를 본 것은 한국의 여행업자들 아닙니까? 여행객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닙니까? 이런 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대한민국의 외교와 교육을 망치는 기관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든 검정교과서, 교육부가 검증해주는 한국사 교과서 8종,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8종 교과서에는 수많은 역사 조작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못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정통성이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하고 합법적인 정부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한일 기본조약에 바로 이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을 했고 1965년 12월 18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즉 이 한일 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이 1945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대한민국 외무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김동조, 일본에서는 외무대신 시이나 S 사부로, 다카스키 스니치, 이런 사람들이 정권위원으로서 서명을 하고 나중에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가 된 것인데, 여기 제3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UN 국제연합총회의 제19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즉 제195호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바로 그 결의안이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것을 바로 한일 기본조약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본에서는 막강한 공산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북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이 있었습니다. 조총련은 지금도 있지만은 당시는 아주 힘이 셌습니다. 회원 수가 몇십만 명 했습니다. 지금 3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 일본의 노조가 다 이 조총련 편이었습니다. 이 조총련의 반대, 이런 게 어디에 집중되었느냐 하면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특히 북한과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하고만 수교하느냐, 북한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일본에서는 당연히 북한과 한국은 같은 존재다. 양쪽 다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런 식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자. 이거 가지고 실랑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묘수가 바로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안입니다. 국제연합총회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으니까 그 결의안을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유엔 총회의 결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정부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엔 총회의 결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핵심 세력이 김일성파니까 이것은 김일성을,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보려는 세력입니다. 바로 그런 취지를 이번 교과서에 담았어요. 교과서에 담아서 북한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정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만 있지 국가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그러면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북한은 당당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예요. 완전히 대한민국 위에 북한 농당 정권을 갖다 놓는 이런 망국적 반역적 역사관을 담았고, 그것과 함께 유엔 총회 이 결의를 조작을 해가지고 유엔이 38도선 이남에서만 대한민국이 유일한 정부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38도선 이남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분명히 유엔 총회가 밝히고, 그것은 문장을 딱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조작한 교과서를 내놓았으니까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유엔 총회를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었으니까 유엔 총회 결의문 교과서 위반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일 기본조약 위반입니다. 위반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반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이런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반역입니다.
역사 조작을 위한 문서 조작이에요. 문서 조작. 영어를 1년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이건 완전히 대낮에 코백하는 세상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제가 문재인 이번에 여기에 이 역사 조작에 관계됐던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당무자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천벌을 받는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범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범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책임까지 다 포함하고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 또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대법원장이 앞장서 가지고 청구권 협정을 깨더니 이제는 한일 기본조약을 깨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중에 제3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난감하게 됐네요.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그렇게 우겨가지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양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했더니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다.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거 가지고 일본이 시비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됐다. 그러면 이 기본조약 제3조 고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고치자. 아니 당신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축소했으니까 이 헌법 기본조약 제3조도 바꾸자고 하면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앞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내려앉혀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기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본을 건드린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은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합법 정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럼 헌법 제3조 위반이 되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국제연합의 결의와 맥락을 같이 하죠.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통일하도록 헌법 제4조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엔 결의안 해석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내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국제 문제가 될 겁니다. 국제 문제. 유엔 총회도 화를 낼 것이고 일본도 이제 한일 기본조약 바꾸자고 들고 나오면은 할 말이 있습니까? 교과서입니다. 더구나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교과서입니다. 금정이 바로 그거죠. 금정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박근혜 정부가 이 한국사 교과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가르치던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켰던 것입니다. 정상화시켜 놓은 걸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반헌법적으로, 반대한민국적으로,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바꿔놓았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내려앉혀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관으로 모시도록 하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나는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도 김정은 부하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 조작을 끊임없이 하고, 더구나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한 것도 문재인 씨였습니다. 이게 손이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잘못 건드렸어요. 한일 기본조약을 건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태 발전이
아주 주목됩니다. 대법원장은 엉터리 판결로 외교를 망치고 교육부는 역사 조작의 엉터리 교과서로 또 외교를 망치고 미래 세대를 망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